대학 신문을 작성하는 주역인 기자들을 직접 만나 기사 내용과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24시 초대석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북대 신문의 이태한 기자입니다. 이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학부사인 전북대 신문에서 대학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태한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제목이 학생, 대학, 지역 상생의 발걸음, 지역 할당제입니다. 지역 할당제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태한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연재 기획기사의 일부인데요. 우선 지역 불균형이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번에 대학 24시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한 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 다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015년 잡코리아의 연간 신규 채용 공고 분석을 보면 전체 채용 공고의 73.3%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그중 서울이 40.9%를 차지하는 등 채용과 기업 포진에서의 불균형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45%가 서울에 포진해 있으며 대졸 학력자의 40%가 서울 생활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지역 할당제라는 정책의 탄생 배경이 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현재 지역 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의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는 법률로서 채용을 강제화하지 않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현행법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죠. 네, 제도는 있지만 현재 이게 의무적이진 않아서 다시 한번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 그렇다면 개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의 발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은 지난 10월 3일 전북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나머지 지방 인구를 초과하면서 전국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살게 됐다라며 수도권 과밀화로 나머지 지역 사회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접하며 지역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방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방대 출신 학생의 35%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대 효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각각 내용이 다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6월 15일에는 김윤덕 의원이 도종환 의원의 개정안과 달리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상시 근무자 300명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6월 22일에는 박영순 의원이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서 비율만 35%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도종환 의원의 개정안을 기점으로 지방대학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할당제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할당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출신 대학 수재지에서 취업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 격차가 2015년 0.6%에서 2018년 2.2%로 벌어졌습니다. 즉, 지방대학 출신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보다 취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는 이른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처럼 대학을 줄 세워서 평가하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출신 대학의 영향력 차이도 있지만 지방의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고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더욱 다채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취업,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방대학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방대학 경쟁력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지역인재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자연스레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종환 의원은 취업률 상승은 지방대학의 큰 이점으로 작용해 신입생 모집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경쟁력 강화로 꿈과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해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생활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인서울만이 성공의 모습이었던 청년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사 제목처럼 학생과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사회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격차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에서 배출한 지역 인재가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지역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높은 성장 역량을 갖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은 지방에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학업이 끝난 이후 지방을 떠나고 있죠. 조종환 의원은 지방대 출신 학생들의 지역 이탈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 감소와 성장 동력 상실을 넘어 지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할당제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학령 인구가 적은 도시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중 35%를 공공기관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만일 학령 인구가 적은 곳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개정안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을 선발하면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자 도입했던 제도지만 진정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모 교수는 적절한 지적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하향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허강무 교수가 제시한 대안책을 기사에 서술했는데요. 허강무 교수는 사견이지만 2005년부터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의 구조를 지역 할당제에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적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지역 소재 대학이 각 학과내 상위 성적 10% 학생들을 선발한 후 그중 우수인재 10명에게 총장 추천을 통해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허강무 교수는 이 같은 과정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선발 기준에 도입한다면 1차적으로 대학교에서 2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더욱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지역 인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궁금하고요. 또 이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현재 지역 할당제에선 지역 인재에 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혹은 타 지역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도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게 되면 대학 소재지의 지역 인재가 될 수 있죠. 이에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역 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 인재 정의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람들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교수 및 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학부모들인데요. 이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대학에서 경인지역대학을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8월 27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제1호에는 지방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는 내용과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만 기사에 관련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지방대학과 경인지역대학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도 지방대학에만 지역인재라는 베네핏이 주어진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인지역 공공기관의 경인지역 학생들이 아닌 지방대학 학생들의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경인지역 소재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의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검토 보고에서 충분히 경인지역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의 해석이 존재했고, 이는 확실히 고쳐져야 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했으면은 이제 지역 인재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지적인데, 그럼 이 경우에 지역 인재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네, 이러한 주장의 허가무 교수는 지역 할당제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지방대학 발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 자란 사람을 지역 인재로 인정하면 공공기관이 많고 도시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되려 지역 불균형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경인 지역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지역 할당제와 관련해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법안과 정책이 수정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역 인재 역차별에 관한 부분 짚어봤고요.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지역의 공공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이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도종환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이전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들의 자생력이 부족하고 국회나 청와대 등 핵심 국가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균형발전 취지에 어울리는 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격차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전남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이 있지만 전북에는 중소규모의 공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학생들은 선호하는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의 대학교로는 진학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위치한 광주, 전남, 금융공공기관들이 대거 위치한 부산 등 일부 지방대학에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공기관 내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요. 네, 지역 할당제로 인한 공공기관 내 특정 대학의 세력화 문제인데요.
울산의 경우 2019년 신규 지역인재 채용자 100여 명 중 약 90%가 울산대학교 출신입니다. 전국 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이로 인해 울산 소재 공공기관 내 울산대학교 동문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박 역시 존재합니다. 허강모 교수는 그동안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특정 조직에 자리 잡아 세력을 형성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지방대학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제는 공공기관 내 인사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도종환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및 비율 조정이 그치지 않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균형 발전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혁신 도시들을 추가로 지정하고 더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더불어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지방대 발전을 비롯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전북대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또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느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역 할당제 일무 채용화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한 기관 및 기업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네핏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무화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선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 할당제를 지켰을 때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확실하고 커질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순탄히 지역 할당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정책만 봐도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들에게 사라고 강요를 하거나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할 때 돈을 보조해 주는 등 베네핏을 주죠. 즉 페널티가 아닌 베네핏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에 반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경인 지역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전북대 학생이지만 기자가 꿈이기에 지역 할당제를 통한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취업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순전히 전북대학교 학생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전북 지역의 공공기관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할당제가 전북 지역에선 큰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친구들과 얘기만 해봐도 전남대의 소재지인 전남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있는데 반해 전북에는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공공기관이 없거든요. 네, 이처럼 공공기관을 적절히 분배하고 이전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결하고 노력해야 할 이야기 전해주신 이태한 기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24시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